그래서 처음 이제 레이저부터 살펴보면 레이저라는 건 일반적으로 비침습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피부를 하얗게 만들거나 탄력을 좋게 하거나 부피를 줄여주는 제품군을 통칭하는 것이고, 그런 기기들 중에서 이제 완전 비침습적이진 않고 바늘 같은 걸 얼굴에 찔러서 뭐 고주파나 에너지를 가하는 그런 기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아주 철저한 의미에서의 레이저는 뭐 매질에 따라서 CO2 레이저, ND 야글 레이저, 뭐 IPL, 그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한 사용하는 파장이나 에너지 조사 방식에 따라서 피부가 하얗게 되기도 하고 점을 뺄 수도 있고 뭐 제모를 하고, 최근에는 피부 탄력을 좋게 하거나 뭐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의 부피를 좀 줄이는 그런 레이저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한 빛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초음파나 고주파 장비 역시 에너지의 정도나 침투 깊이에 따라 뭐 피부 탄력이나 피하 지방의 볼륨 등을 줄이거나 하는데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사 치료는 주사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방식을 이제 통칭해서 지칭하는 말인데, 크게 봤을 때 이제 보톡스, 필러, 그리고 스킨 부스터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톡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의 외독소를 정제한 것이고요. 이제 그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독이 있는데 그 독이 이제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랑 신경이 붙어 있는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근 접합부라는 곳에 작용해서 이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막아서 이 근육이 안 움직이게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고요. 얼굴 표정근에 소량 주사하면 이제 그 근육들이 마비되면서 이제 뭐 눈가 주름이라든지 이마 주름, 미간 주름 뭐 이런 주름들을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이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름은 아까 이야기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꾸 접히다 보면 파이는 동적인 주름에서 정적인 주름으로 가는 그런 주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볼륨이 내려와서 처짐으로 인해서 위에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깊어지는 깊은 주름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보톡스는 동적인 주름을 막아주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는 걸 막기 때문에 동적인 주름이 안 생기게 해주고, 동적인 주름이 좀 덜 생기면 이제 그 주름이 정적인 주름으로 진화하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러라는 이제 보톡스에 의해서 두 번째로 필러라는 주사 치료가 있는데, 필러는 이제 결국에는 주사를 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물질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고요. 이제 1899년에 개순이라는 의사가 이제 고환 적출을 한 남자에게 이제 고환 위치에다가 파라핀을 주사해서 이제 고환을 만들어 준 거죠. 이제 그게 처음 필러를 사용한 케이스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잘 사용되진 않고 한국에서도 이제 불법 이물질 주사제로 예전에 뭐 선풍기 아줌마 이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 그 이물질 주사로 사용해가지고 그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용되는 필러는 대부분 미용적 목적의 사용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고요. 최초로 승인받은 게 81년도 소 콜라겐으로 만든 필러가 승인되었고,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필러인 히알루론산 필러는 2003년도에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팔자주름에서 주사를 해서 이제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약제로 승인되었는데, 이제 97년도에 FDA 현대화 법안에 따라서 이제 팔자 부위가 아닌 얼굴의 다른 부위에서의 사용도 가능해지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사 치료 중에 스킨 부스터라는 주사가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는 피부의 얇은 층에 주사해서 섬유아세포라는 세포가 이제 그 콜라겐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들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을 좋게 하거나 얼굴의 수분감을 늘려주는 제품들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이 스킨 부스터가 정말로 시장이 커져서 성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킨 부스터랑 또 필러랑 경계도 점점 모호해져서 깊은 층에 주사해서 볼륨을 채우는 필러도 이제 피부 근처에 주사해서 스킨 부스터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스킨 부스터처럼 사용하던 제품을 깊이 주사해서 볼륨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줄기세포 주사 같은 경우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이러한 스킨 부스터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로 이제 어떤 주름이나 처짐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수술로는
안면 거상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얼굴의 지방이나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지방 이식술, 뭐 회복 기간이 부담스러운 환자분들을 위한 실리프팅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술적인 방법들이 뭔가 이런 주사보다 더 최근에 생겼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수술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역사가 길고요. 오히려 뭐 최근에 나온 스킨 부스터라든지 뭐 필러 이런 것들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이 초기의 안면 거상은 이제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는데 그냥 피부만 조금 잘라서 당기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런 방식들은 이제 그 효과가 오래 가지가 않고 뭐 흉터가 많이 생기거나 칼기가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아서 이제 1960년대 초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층인 스마스 층을 당기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서 이제 이러한 방식이 현재는 널리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면 거상이란 수술은 그 남는 조직을 당겨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각 층의 볼륨 차이를 줄여줘서 처짐을 개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얼굴 볼륨을 줄이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일부 상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조직들인 뭐 심부볼 지방이나 볼 지방 등을 재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안면 거상술도 이제 효과가 좋지만 단점이 있는데 박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좀 길고 그다음에 박리 범위 내에 감각 신경이 끊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먹먹한 느낌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한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스 밑을 박리할 때 이제 스마스 밑에 층에 안면 거상이 주행하게 되는데 이 안면 거상에 손상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면 운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스를 제대로 박리해서 당기고 피부를 최소한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흉터가 심하게 지거나 칼기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 거상 외에도 이제 수술적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팅용 실을 이용해서 얼굴을 당겨주는 실리프팅이라는 수술도 있고요. 그래서 실리프팅의 장점이라면 이제 구멍만 뚫어서 실을 넣어서 당기기 때문에 회복이 좀 빠른데 이제 실이 녹아 없어지면서 6개월, 1년 안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미니 리프팅, 미니 거상, 내시경 거상처럼 이런 용어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그 차이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절개가 짧게 들어가지만 대부분 실 리프팅, 이제 실을 넣어서 리프팅을 하는 그런 수술을 의미하고 있고 미니 거상이라는 건 이제 거상이긴 하나 절개가 조금 짧은 거상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내시경 거상은 이제 미니 거상보다도 보통 절개가 짧으면서 이제 박리를 골막 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스마스 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개를 짧게 하면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박리를 해서 당기는 수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실리프팅인지 아니면 그냥 절개가 짧은 거상인지 요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병원에 가셔서 이게 리프팅용 실이 들어가는지 물어보셔서 이게 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실리프팅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스 밑으로 실제로 박리를 해서 유지인대를 끊어준다고 하면 이제 좀 더 거상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병원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개가 짧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것이 처짐이 많을수록 이걸 당겼을 때 이제 피부가 남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가 울지 않으려면 피부를 결국 절개해 주는 것이 훨씬 결과가 좋고 그래서 나에게 절개가 짧은 거상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제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줄기세포를 성형외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술할 때는 지방 이식을 할 때 지방과 함께 줄기세포를 같이 주사하면 이제 지방의 생착률이라고 하는데 지방이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한 창상 이제 상처가 났을 때 그 창상의 회복을 도와서 상처가 더 빠르게 낫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술 시에도 창상에다 줄기세포를 도포하면 창상의 치유가 좀 더 빠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킨 부스터의 일종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주 딱딱한 흉터나 뭐 비우된 바늘 이런 데 주사하게 되면 이 흉터가 좀 연해지고 좀 가라앉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스킨 부스터처럼 피하에 주사해서 섬유 모세포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피부 탄력을 좋게 하거나 수분감을 늘리는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